12구 이태원 참사 당시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청장은 무죄, 경찰서장은 유죄라는 건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건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문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문 기자 먼저 1심 재판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7년이 구형이 됐었는데요. 지난 월요일이죠. 법원은 이 전 사장에 대해서 금고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수의 정보 보고가 있었고 또 언론 보도도 있었고 또 과거 헬로윈 축제의 치안 대책 등을 종합을 해보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경찰 당국이 그 치안 대책을 세울 때 마약 범죄 단속에만 치중을 했고 상호 당일에도 경찰력을 집회 시위 현장에 배치를 해서 상황을 관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박 구청장은 무죄다. 왜입니까? 네, 판결문을 보면요. 그 법원이 잣대로 삼은 건 그 법에서 법무상 주의 의무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법에 보면 경찰 같은 경우는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안전대책을 적절히 수립할 임무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용산구청의 경우에는 재난안전법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중이 모여 발생한 압사 사고는 이런 재난안전법상에서는 재난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헬로윈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안전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무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선뜻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볼게요. 그 법적으로 주의 의무가 없으니까 책임도 없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건가요, 지금? 이제 법적이 좀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주의 의무, 또 예견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고가 날 것이라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사고가 날 것이라는 그런 주의 의무가 있는데 경찰하고 지금 용산구청하고는 이제 다르게 본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할로윈 축제는 용산구청에서 주최한 그런 축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주최자가 용산구청에 신고를 한다랄지 허가를 받아서는 그러한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용산구청에 이제 관리 감독이 과연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용산구청장으로서 어떤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법상으로는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뭐 재난안전법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어떤 할로윈 축제는 어떤 재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참사 자체는 이제 재난의 수준이었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주의 의무가 있었느냐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주의 의무가 전제가 안 돼 버리니까 구청으로서는 주최한 적도 없고 또 어떤 주최자가 주최한 축제가 아니고 그런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의 의무가 없다. 그래서 무죄라는 판결을 한 겁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사는 참사인데 지금 법적으로 주의 의무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 기자, 이게 검찰 수사 결과 또 구청의 주의 의무 입증이 부실해서 무죄 선고에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이제 박희영 구청장 공판이 있었는데요. 그때 재판부가 검찰에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굉장히 많은 주의 의무를 이제 공소장에 언급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냐. 그러니까 공소 사실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이지 않다면서 용산구청이 그럼 당시에 뭘 해야 했는지를 명확히 알려달라고 한 건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된 모양이고요. 결국 검찰의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예 처음부터 경찰의 특별수사본부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부실을 했다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이번에 무죄가 선고된 건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검찰이 뭘 조사했어야 됩니까? 일단요. 네. 무죄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법리적으로 무죄가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증거가 부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는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입증 책임이 이제 검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하냐면 일단 검찰에서 용산구청장이 어떤 주의 의무가 있느냐. 근데 주의 의무를 많이 설치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의 의무가 그게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구청장으로서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주의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정도 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 법적의 근거에 의한 주의 의무를 밝혀라 하는데 이제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의무를 전제로 한 책임이 인정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봐요. 그리고 모든 무죄 사건은 결과적으로 따지면 법리적으로 무죄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죄를 하는데 그럼 법리적으로 어떤 의무, 주의 의무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주의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냥 법리적인 차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만약에 네. 뭐 다시 항소를 해서 네.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용산구청장의 주의 의무가 법적으로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거가 부족해서 또 무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 기자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와서 유가족들이 많이 실망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이제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뭐 수사 결과가 부실하고 대응이 이제 부실하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재판부가 국가적 인재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런데 또 무죄가 나오리라고 이제 상상도 못했다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일단 유가족 협의회 측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한마디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징역 7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죄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진짜 정말 면죄부가 쪼진다면 공직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면 책임을 묻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유가족들은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일단은 이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어깨가 더 무거워졌을 것 네. 같아요.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이제 판결이 나온 직후에 이제 특조위원들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관련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적인 판단하고는 달리 또 다른 차원에서 잘못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책임만 묻는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어요. 상급관청에 책임이 있는지도 뭐 아울러 또 같이 물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압박이 있다거나 이러면 제가 그런 부분을 또 나서서 막아야 될 또 다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송기충 위원장은 이제 참사 3주기가 되는 내년 10월에는 유족과 희생자들이 이제 원한이 풀릴 수 있도록 진상 규명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조위는 빠르면 올해 안으로 조사관들을 모두 임명한 뒤에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변호사님, 이제 특조위 조사가 시작이 되면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이번에는? 일단 이제 법적인 부분은 상당히 조사가 진행이 됐죠. 이제 그렇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1심에서 용산구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 이유가 사실은 이제 법에 규정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법에 규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구청장으로서 그러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꼭 법에 규정이 있어야지 처벌을 받느냐, 이제 이런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 내에서 어떤 특조위의 조사 활동,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관여자 중에서 기소가 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을 거고 아까 이제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이제 법도 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찰이 왜 이태원 참사를 애견하지 못했는가, 또 이걸 왜 막지 못했는가, 그 과정에서 뭐 판결에도 나왔습니다. 뭐 마약 수사랄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또 정치 외적인 것이 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조사를 할 거예요. 단지 수사기관 조사할 때는 이제 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거고, 네. 죄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조위는 단순히 법적인만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로 또는 뭐 새로운 사실도 또 특조위에서 조사해서 밝혀낼 수도 있겠죠. 법적인 걸 넘어서 조금 전반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